권고했던 유책주의의 성벽, 그 균열과 새로운 길. 대법원 21무 1539법 판결 심층 분석. 형식적 법리에서 실질적 파탄으로. 결론. 유책주의는 폐지되지 않았다. 그러나 게임의 룰은 근본적으로 바뀌었다. 본 대법원 판결은 50년간의 혼인, 10년의 별거, 그리고 쌍방 형사고소라는 극한 상황을 통해 유책주의의 한계를 명확히 했습니다. 법원은 유책배우자의 이혼 청구라는 형식을 넘어 회복 불가능한 파탄과 참을 수 없는 고통이라는 실질을 우선했습니다. 이는 혼인 파탄의 책임을 누가 더 잘못했는가가 아닌 원고의 책임이 피고보다 현저히 더 무거운가라는 비교 형량의 문제로 전환시킨 중대한 변곡점입니다. 이 판결이 어떻게 한국 이혼법의 새로운 지형도를 그렸는지 분석하겠습니다. 원칙이라는 이름의 철옹성, 확립된 유책주의 법리. 유책주의란 혼인 파탄에 책임이 있는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이혼을 청구할 수 없다는 대법원의 확립된 원칙을 말합니다. 추출이혼 방지. 유책 배우자가 상대방을 일방적으로 내쫓는 것을 방지한다. 신의칙 원칙. 자신의 잘못으로 발생한 법률 관계를 스스로 해소할 수 없다는 법의 일반 원칙. 준거 판례는 2015년 9월 15일 선고된 2013무 568 전업 판결에서 재확인되었습니다. 법리를 시험대에 올린 50년의 혼인. 72년 원고와 피고는 혼인신고, 슬하에 성년자녀 2명, 약 50년간 혼인관계 지속. 2012년 피고가 딸의 이혼 문제로 서울로 거주를 옮기면서 약 10년간의 장기 별거 시작, 부부간 교류 단절. 2013년 원고, 부부 공유 토지, 경기 양평군에 있는 부부 공유 토지에 태양광 발전소를 설치 및 운영, 재산 분쟁의 서막. 2016년 법원 조정을 통해 재산 문제 해결을 시도했으나 근본적인 신뢰관계 회복 실패. 돌이킬 수 없는 강. 부부가 서로를 범죄자로 만들다. 단순한 민사 분쟁을 넘어 부부는 서로를 형사 고소하게 이르렀습니다. 쌍방고소. 원고와 피고, 상호간 폭행, 횡령 등 혐의로 고소장 제출. 쌍방처벌. 수사 결과 양측 모두 형사처벌, 벌금형을 받는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대법원은 이를 혼인의 본질인 애정과 신뢰와 양립할 수 없는 명백한 적대적 의사표시로 판단했습니다. 이는 혼인관계가 회복 불가능할 정도로 파탄되었음을 보여주는 가장 결정적인 객관적 증거입니다. 하급 심의 벽, 형식 논리에 갇힌 판결. 1심과 2심, 원심은 원고 남편의 이혼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유책 배우자 판단. 혼인 파탄의 주된 책임은 원고에게 있다고 판단. 예외 불인정. 피고가 가정을 지키고 싶다는 의사를 피력하고 있으므로 유책 배우자의 이혼 청구가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누가 잘못했는가에 집중한 나머지 현재 혼인에 실질적으로 유지되고 있는가라는 본질을 간과했습니다. 10년의 별거와 상호 형사처벌이라는 실체적 진실보다 유책 배우자라는 형식적 낙인을 우선시하여 기계적으로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대법원의 파기환송. 이것은 참을 수 없는 고통인가? 부부 공동생활 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고 그의 혼인 생활의 계속을 강제하는 것이 일방 배우자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되는가? 원심 판결을 파기환송하고 이혼 청구를 인용하려는 취지로 돌려보냈습니다. 대법원은 추상적인 파탄을 넘어 파탄 상태의 지속이 개인의 인격권을 침해하는 수준에 이르렀는지를 새로운 핵심 판단 기준으로 제시했습니다. 새로운 저울, 쌍방 유책과 비교 형량의 법리. 유책 배우자는 이혼 청구 불구하다는 오래된 과거의 패러다임에서 쌍방의 유책성을 저울질하여 판단한다는 새로운 패러다임으로의 이동을 의미합니다. 부부의 혼인관계가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었다고 인정된다면 파탄의 원인에 대한 원고의 책임이 피고의 책임보다 더 무겁다고 인정되지 않는 한 이혼 청구를 받아들여져야 한다.
이는 사실상 비교 유책설에 입각한 판단으로 원고의 책임이 현저히 더 크지 않다면 파탄된 관계를 해소해야 한다는 실질적 파탄주의로의 전환 또는 가교를 의미합니다. 법리가 현실을 만났을 때 대법원 구체적 판단 근거, 원심의 심리 미진을 지적했습니다. 관계의 소멸, 10년에 가까운 별거로 부부로서의 실체는 완전히 소멸되었다. 적대감의 명증, 쌍방 형사 고소 및 처벌은 회복 불가능한 파탄의 명백한 징표다. 책임의 등가성, 피고 역시 원고를 형사 고소하고 재산 분쟁을 격화시킨 책임이 있으므로 파탄의 책임은 쌍방에게 동등하거나 비슷하다. 피고가 말로는 이혼을 원치 않는다고 하나 행동, 즉 형사 고소는 혼인 회복 노력과 정면으로 배치된다. 이는 오기나 보복 감정에 의한 이혼 거부로 볼 여지가 충분하다. 새로운 법률 지형도, 유책주의 판례의 진화. 전통적 입장은 기본 원칙, 유책 배우자 이혼 청구 절대 불가. 2015년 전합 판결은 예외적인 불가, 예외적 허용 기준 제시. 본 대상 판결은 예외 사유의 적극적 해석 및 확장이 되겠습니다. 전통적 입장의 핵심 예외는 상대방도 유책한 경우 협소하게 인정되었습니다. 15년 전합 판결은 핵심적인 예외 사유로 보복적 감정으로 이혼을 거부하거나 유책성이 상쇄될 정도의 기간이 경과됨을 허용 요건으로 삼았습니다. 본 판결은 장기간 별거에다가 상호 형사소송을 쌍방 책임 및 파탄의 결정적 증거로 인정하였습니다. 전통적 입장의 판단 기준은 유책행위의 존재 여부만을 판단했습니다. 그런데 2015년 전합 판결은 혼인회복 가능성 및 자녀 복리를 판단 기준으로 제시했습니다. 본 판결은 혼인 계속 시 일방에 참을 수 없는 고통이 있는가를 판단 기준으로 제시했습니다. 판결 너머의 시대상, 황혼이혼과 경제공동체의 붕괴, 황혼이혼의 부상, 고령화 사회 진입에 따라 장기간 혼인생활 후에 이혼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전통적 이혼 사유, 외도나 갈등보다 자산 관리, 경제적 독립 등이 주된 쟁점으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경제적 신뢰의 파탄, 본 사건의 핵심 트리거는 태양광 발전소라는 국제적 자산을 둘러싼 분쟁이 있었습니다. 부부가 공유재산을 두고 민형사 소송을 벌이는 것은 경제적 공동체로서의 기능이 완전히 마비되었음을 의미합니다. 대법원은 경제적 공동체의 붕괴를 정서적 공동체의 붕괴와 동일선상에서 심각하게 판단하였습니다. 유책주의의 완화인가 파탄주의로의 전환인가? 한국 법원이 파탄주의로 나아가는 과도기적 단계에 있음을 시사했습니다. 즉 완전한 전환이 아닌 파탄주의로의 방향을 돌리는 가교 역할을 하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명분, 대법원은 여전히 2015년 전합 판결을 인용하며 유책주의가 원칙임을 천명했습니다. 그러나 실리적으로 보면 쌍방 책임이 대등할 때라는 예외를 넓게 인정함으로써 결과적으로 파탄된 혼인은 정리해주는 방향으로 이동하였습니다. 명분은 유책주의였으나 실리는 파탄주의를 취하는 절충적 제도가 강화되고 있습니다. 실무를 위한 새로운 전략, 소송 대리를 위한 제언입니다. 이혼 청구하는 측에서 본다면 자신이 유책 배우자라 하더라도 상대방의 대응, 즉 맞고서나 재산 분쟁 격화 등을 통해 대등한 책임 구도를 구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객관적 증거 확보, 장기간의 별거 사실, 상호 간의 법적 분쟁의 내역, 소장이나 판결문 등을 통해 실질적 판단을 입증하는 데 주력해야 합니다. 이혼 방어하는 측에서는 단순히 이혼 거부 의사만 밝히는 것은 부족하고 실질적인 관계 회복의 노력, 예컨대 상담이라든지 소취하 등을 입증해야 합니다. 감정적으로 맞대응이나 형사고소는 오히려 오기나 보복으로 해석되어 이혼 인용의 빌미가 될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합니다. 판결의 핵심 요약입니다. 세 가지 핵심 시그널. 쌍방소송은 파탄의 명백한 증거다. 부부간 상호 형사처벌은 회복 불가능한 상태를 입증하는 가장 강력한 객관적 지표가 되겠습니다. 책임의 무게를 비교하여 판단한다. 원고의 책임이 피고보다 현저히 무겁지 않다면 파탄된 혼인은 해소되어야 한다. 행동 없는 거부는 인정받기 어렵다. 말로만 혼인 유지를 원하고 행동으로는 상대를 공격하는 것은 진정
진정한 혼인 개속 의사로 보기 어렵다. 외진말입니다. 법은 죽은 관계를 묶어두는 족쇄가 아닙니다. 더 넓은 의미는 2021무 1호 상고판 판결은 법은 죽어있는 관계를 억지로 묶어두는 족쇄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파탄유적 이념을 유책주의 틀 안에서 정교하게 구현했습니다. 향후 전망. 이는 고령화와 개인주의 시대 속에서 법원이 개인의 행복 추구권과 혼인 해소의 자유를 더욱 두텁게 보장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음을 방증합니다. 향후 법원들은 기계적인 유책주의 적용을 지양하고 혼인의 실질적 파탄 여부를 더욱 세밀하게 심리하게 될 것입니다.